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 이후 장세에 대한 전망과 시장 주도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자동차와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금일 양대 지수 모두 보합권 마감이죠. 코스피 지수는 1포인트 오른 2989포인트, 코스닥 지수도 0.7포인트 오른 1003포인트로 마감됐고요. 아시아 증시도 보합권 혼조 마감이에요. 일본이 0.1% 상승, 대만은 0.3% 상승, 중국 증시만 0.3% 하락 마감을 하면서요.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이렇게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난 배경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시장에서는요, 연준이 내년 3월까지 테이퍼링을 마치고 5월서부터는 금리를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표 이후에, 그렇죠? 이 소비 심리 위축이라든지 이런 경기 불안이 여전히 커지면서 시장 변동성을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 하지만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는 지난 2013년 5월 달에 테이퍼링을 언급을 하고 2014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테이퍼링을 마감을 한 이후에 13개월 후인 2016년서부터요, 첫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자, 그때 주가 어땠습니까? 제가 과거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비교해 드렸는데, 자, 국내 증시는 처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딱 한 달 정도 하락을 하고 2달 동안 만회를 하고, 그리고 행보하다가 결국은 상승했죠. 미국 증시도 오히려 주가가 상승, 물론 그때와 지금의 주가 상승한 폭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지난번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가요? 크게 올라가서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 할 때 오히려 경기 호황에 초점을 맞추면서 증시가 상승한 사례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 FOMC 회의 결과 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된다 해도 이 시장 반응은요, 오히려 주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 또는 경기 호황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히려 상승 반전이 되지 않나. 특히 만약에 심리면으로 봤을 때도요,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오히려 주가는 흘러내려야 됩니다. 물론 선물 옵션 만기 이후 지난 금요일 그리고 월, 화, 그렇죠? 3일 하락하고 오늘 소폭 하락세가 멈추는 모습이다. 생각한 것보다, 즉 12월 달에 주가가 상승한 거에 비해서 하락폭이 적다. 즉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해서, 가까운 미래에 어떤 악재가 있는데도 부정적인 요소로 인하면 주가가 줄줄줄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또 하나는요, 12월 초순에 우리 증시가 특히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800포인트대에서 3000포인트 올라올 때 미국 증시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낮게 출발했다가 끌어올리는 모습 나왔죠. 즉 국내 증시는 이미 연초,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충분하게, 이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하락이 깊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름폭은 없고 올해, 그러한 관점에서 오히려 이 FOMC 회의 결과 금리가 조기에 인상된다고 해도 이 불확실성의 해소 관점으로 시장은 좀 반응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FOMC 회의 이후를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어떤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보면은 시장에서 거래량이라든지 4억 2천만 주 거래 대금, 연중 최저 수준, 전형적으로 눈치 보는 그런 모습, 수급적인 사항도 어떠한 쏠림 현상이 없죠.
자, 이것은 그만큼, 그러니까 매수세가 부족했다라기보다는요, 매도세가, 그죠? 약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을 우리가 FOMC, 그러니까 다음 주를 조금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보면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 안내문 올려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 금리가 인상이 조기에 이루어진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즉 금리 인상 시에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 테이퍼링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리고 13개월 뒤인 2016년서부터 금리 인상이 했던 그 과거 사례와 비교를 하면은, 자, 그 당시에요. 이 코스피 대비 크게 올라간 종목들 내지 업종들의 특징점을 보면요. 이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이 회의 이후에,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종목군들이 이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요. 이 오늘 나온 건데요. 이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그렇죠? 200조 원을 넘어서 228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타나서 전년 대비 75%나 증가할 걸로 보는데,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이 228조 원 중에서 87조 원 정도를 차지해서 전체 영업이익의 38% 이상을 기록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52조 원, 한 52조 원 정도면 역대 한 2, 3위권이에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2조 3천억 정도.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그리고 이 하이닉스는 146% 전년 대비해서 증가할 걸로 보고, 그리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7조 1000억대, 기아는 5조 3천억대로서죠.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모니 관심 종목에 포함된 종목군들은 최소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내년에도 증가폭, 아까 말대로 뭐 작년 대비해서 75% 올해 증가할 걸로 보는데, 거기에 한참 미치진 못하지만은 성장세는 지속될 걸로 보죠.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한 7% 증가한 245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날 걸로 보고 있다. 물론 최근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약간 하회는 하고 있지만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익 하향 조정이 크게 둔화되죠. 최근에 현물 가격이 소폭 디램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서 내년 1분기 정도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서 생각보다 현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어서 이 하향 조정이 대폭 둔화가 돼서 이 IT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빅테크,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크면서 이 S&P 500 지수 시가총액에서 이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들의 아마 부각이 기대가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에서도 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경기 민감 가치주로서 반도체, 자동차가 대표적이다. 그러한 내용이 있듯이 반도체, 자동차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에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에서 내년까지도 시장을 주도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는 하모니 관심 종목이죠. 우리가 총 9개 테마로 나눠서 한 4-5종목을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반도체, 2차전지, K콘텐츠, 스마트폰, 5G, 바이오,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원전. 자, 이 원전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9개 테마인데
이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가면서 정점을 찍으면은 아마 이 위드 코로나 수혜 종목군들이 아마 주가가 본격적인 움직임이 날 거예요. 아마 그때 교체를 하도록 하고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최근에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해냈던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도 상당히 힘이 좋은 모습이에요. 삼성전자가 금요일 600원 상승해서 77,600원으로 마감됐죠. 뭐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최근에 한 4월 정도 하락했지만 최근 상승폭에 비하면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내년에도 실적, 그러니까 올해도 다 대부분들이 실적이 반도체 종목들은 다 좋아요. 근데 내년에도 어느 정도 올해만큼은 아니어도 내년에도 성장세가 크게 지속되는 종목군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뭐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월덱스, 네페스 같은 경우 올해 적자에서 내년에 흑자 전환이, 특히 4분기서부터 흑자 전환이 되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이러한 관점. 우리가 유니셈도 마찬가지여서 이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는 꼭 우리가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는 상당히 움직임이 좋죠. 오늘도 삼성전기 2,500원, 우리가 역사적인 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연중 바닥 수준이다라고서부터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한 18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특히 어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MLCC 부분이 올해 주가 발목을 잡은 사업 부분이 이 바로 MLCC인데 내년에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죠. 그런 부분들.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18만원대에서 크게 매도했다가 지금 18만원 올라오는데 매도한 부분은 다 매수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사항을 보면서 물 비중을 좀 늘렸다 줄였다 하면 되고, 그리고 뭐 BH라든지 파인테크닉스, 오늘은 MC넥스가 상당히 강한 6% 넘는 상승 보고, 어제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큰 폭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오늘은 MC넥스,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폰 부품주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 자동차, 스마트폰 부품, 반도체 종목이 저는 이번에 FOMC 회의 이후에도 또 이러한 종목군들이 12월 초순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는데도 선방하고 시장을 주도했던 이러한 종목군들의 재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 오늘은 뒷부분에 가서 이 자동차 쪽으로 한번 우리가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 자, 바이오주들도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삼성 바이오주 1.5%, NK맥스 6%, 레고캠 바이오도 1.9%죠. 그동안 시장에서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 연말 연초에 한번 움직일 때는 됐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하나솔루션, 두산포스, 특히 오늘 하나솔루션의 하락폭이 컸는데 한 모 증권사에서 부정적인 리포트죠. 목표가 하향 얘기가 나오면서 약세 보였어요. 뒷부분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자, 그리고 뭐 우리가 2차전지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듯이 대부분 물량을 좀 수익 나는 부분을 차익 실현하고 기본 물량만 주가가 오르고 빠지건 신경 쓰지 말고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K 콘텐츠 관련 종목 하이브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크래프톤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에 낙폭이 좀 과대됐어요. 그래서 반등 차원이 한번 나올 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량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은 반등할 때 좀 일부 줄여줘도 되지 아니면 난 좀 길게 보신다는 분들은 실적 내년에 상당히 좋아집니다. 계속적으로 끌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5G 통신 장비주들, HFR은 계속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물량 실현은 다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바닥권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RFHIC라든지 실적 좋아지죠. 특히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 아마 5G 통신장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군 중에서 내년 실적이 가장 크게 성장이 되는 종목군. 그래서 RFHIC라든지 이노와이어스, 서진 시스템,
관심이 계속적으로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일단은 최근 흐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FOMC 회의에 대한 경계심이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입장인데 지수라든지 내면에 흐르는 힘을 봤을 때는 그죠?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오히려 금리 인상에 따른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셔서 이러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올라갈 때가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 특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받을 때 그렇죠? 내가 단기로 진입을 하던 중장기로 진입을 하던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자동차 쪽인데요. 자, 오늘 현대 자동차 그룹이 올해 세계 각국의 주요 자동차 시장식에서 경쟁사를 제치고 압도적인 수상 실적을 거뒀다라는 내용이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서 글로벌 판매량 빅3에 도전을 한다는 얘기죠. 북미와 유럽 지역 주요 자동차 단체와 유럽 매체가 발표한 올해의 차 가운데 영향력이 큰 10개의 시상식의 주요 수상 내역을 분석을 하면은 현대차 그룹이 6개의 최고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인기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요, 11월 달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의 이 글로벌 출고 판매가 증가를 했다 그러죠. 전월 대비 2.9%, 기아는 9% 증가를 하면서 현대차는 한 31만 대, 기아는 22만 대 판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12월 달 들어서 주말 특근을 실시를 하면서 국내 공장 생산량이 기존 계획보다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기아라든지 현대차는 올해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공장이 가끔 가동이 중지되기도 했지만은 실적은 최대 실적이 나왔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이 한 7조 한 1000억 정도 나타날 걸로 봐서 작년 대비해서 196%나 증가하면서 2014년도에 7조 5천억대 영업이익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최다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 4분기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58% 가까이 증가한 2조 원으로서요.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한 0.9% 상회를 할 전망이다. 그렇죠? KB증권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이러한 부분. 또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3조 8,900억으로서요. 2012년에 최대 영업이익이 1년 동안 나온 것이 3조 5천억을 뛰어넘는 실적이 이미 3분기까지 했다. 그러면 4분기까지 포함을 하면은 5조 3천억대 전년 대비해서 한 160%나 증가.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증가를 했다. 판매량은 대수는 줄어들지만은 판매 단가가 높아지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내년에도요. 이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내년 자동차가 시장이 3년간의 부진을 딛고 6%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 신차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 특히 일본 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에 이 30만 대 누적 판매량을 기록을 하면서요. 이 흑자로 진출한 지 2년 만에 흑자를 전환이 되면서 아마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요. 자, 수급적인 사항을 봐도요. 이 12월 1일 이후 이 기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14만 조죠. 매수를 했고 기관도 163만 조 매수했고 개인만이 284만 조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 주가는 조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요, 외국인들이 한 12만 주 매도했지만 기관이 46만 주 매수, 개인이 86만 주 매도했는데,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주 5천억 정도 매수한다면서요. 자사주 이번 달 들어서 47만 주 순매수죠. 저는 계속적으로 자동차 우선순위를 따지면은 기아가 우선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만도 보고, 그리고 현대차 이 순으로 해달라 해서, 뭐 그냥 내가 현대차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굳이 기아차로 갈아타실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내가 신규로 자동차를 내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아 쪽으로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뭐 실적 부분이라든지 내년 성장성이라든지 오히려 기아 쪽이 지금 전망이 더 좋게 나오고 있다 해서, 자동차 부분은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옵션 미국의 세 번째 금요일이에요. 3월, 6월, 9월, 12월 끝나고 FOMC 회의가 끝나면은 다시 이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마 재상승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군들, 또 내년 성장세가 지속되는 그런 종목군들로 매수세가 유입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서, 자, 기아차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기아요. 최근에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한번 윗꼬리를 좀 길게 따라주고 이틀째 지금 약세 모습이 나타났지만, 수급상을 보십시오. 그죠? 지난 월요일 날 개인들이 64만 주나 매도를 하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 주가가 700원, 1000원 하락을 하는데도 개인들이 매수한 물량이 9만 주 밖에 안 돼요. 자, 이 개인들이 지난 월요일날 64만 주나 팔았는데도, 그죠? 그 가격대 밑에 있는데도 팔지 않는다. 그죠? 즉,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물량을 걷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 외국인간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수세 유입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8만원 정도, 그죠? 8만, 여기 얼마니까 좀 이평선이 다 결집되어 있는 요 가격대 수준, 지금 이평선 보면은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이 83,000원이네요. 20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선은 지금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위에선에 있는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83,000, 뭐 한 500원 정도? 지금 84,300원이니까는, 그러니까 83,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기아, 아까 말한 대로 이 미국의 FOMC 회의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그죠? 금요일. 불과하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좀 다음 주, 그러면 이 목금 이틀 동안에 좀 주가가 하락해서 83,000원의 초반 내지 중반에 머무른다 그러면, 그죠? 오히려 매수 관점,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특히 오늘 거래량 감소 65만 주 맞게 됐어요. 자,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그죠? 일치돼야지 형성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죠? 매수세가 물론 부족해서 거래가 감소한 것도 되지만은, 오히려 매도세가 적어서 거래량 감소로 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주가가 83,000원대에 내려오면, 그 84,000원 밑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뭐 현대차라든지 만도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기아차 쪽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오늘 하나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세의 모습, 친환경 에너지인데 SK증권에서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고, 영업이익이 9,300억대에서 올해 9천억대로 3.5% 정도 하향 조정이죠. 그래서 목표가도 56,000원에서 49,000원으로 하향을 했어요. 내년 실적도 7,300억으로서요. 전망치보다도 한 2.9% 하향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이 글로벌 국가들의 이 정책,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또 오히려 강화되고, 또
이 폴리실리콘 등 이 원재료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내년서부터는 이 태양광 쪽이 좀 점차 회복이 시켜줄 수 있지 않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 시장이 올해 25기가와트에서 내년 30년 기가와트. 그러면 한 20%, 그쪽 20% 정도 상승이 있죠. 그러면서 연평균 60기가와트 규모의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내용이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이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부분이 실적이 부진하지만은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한번 이 하나솔루션의 모습을 보겠죠. 최근에 지수 반등과 함께 올라왔다가 오늘 큰 폭의 약세. 그죠? 특히 이 기관들의 좀 매도가 집중되는 모습인데, 과연 이제 최근 저점 수준, 을 깨느냐 안 깨느냐인데, 내일 35,000원 선만 종가 기준으로 지켜준다면 아마 조정이 마무리되는 부분이 나올 거고, 만약에 35,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깨진다면은 좀 더 시간은 필요한데, 주가상으로, 그죠? 이 하나솔루션도 연중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 바닥 수준을 깨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해서 내일 35,000원 전후 지지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질지 아니면 조금 뒤로 미룰지를 우리가 좀 중기적으로 관점으로 봐야 될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내년에 친환경 에너지, 우리가 두산 푸얼셀을 오히려 조금 더 중심에 두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 친환경 에너지도 우리가 내 포트폴리오에 일단은 관심에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요 아래 그죠?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